고 최진실 씨 딸 최준희 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네. 새벽에 최준희 양이 새로운 SNS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너희 마음대로 떠드세요. 아이고. 맞지 않는 소리니까 들어는 드릴게. 어허. 이런 식의 글을 올리고 네. 그다음에 그림도 올렸는데 어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네. 약 먹고 쉬면 나아지는 마음의 감기라지만 이게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자신의. 네. 날 잠시라도 가만두지 않는 이들과 네. 나아질 기미 없는 이 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곳에서 나는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네. 결국 본인이 좀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지금 괴로운데 네. 내가 과연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괜히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면서 네. 동시에 사람들이 막 악플 쓰고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너희 마음대로 떠드세요. 네. 맞지 않는 소리지만 내가 들어는 드릴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빅5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 그림을 실제 최준희 양의 그린 건가요? 이 그림 자체는 아마 다른 사람이 그린 걸 퍼온 것으로 그래요? 보이는데 네. 그 안에 있는 문구들이 네. 최준희 양의 현재 상황하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서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해서 이 4컷짜리 만화를 인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저게 이제 심경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을 삭제하면서 네. 저거 하나를 올렸다는 것은 아하. 이게 바로 현재 내 심경이다라고 네. 지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 국장님, 애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이 8월 10일이죠. 오늘 원래 모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최준희 양과 그리고 외할머니 정옥순 씨 등 이 최준희 양의 집안의 어떤 가정사를 다룬 그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최준희 양이 돌연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준희 씨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현재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외할머니와 본인과 관련된 방송, 물론 전에 찍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방송된다라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또 심리적인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방송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방송에 막 나가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방송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어제 경찰이 직접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경찰들이 직접 이 해당 병원에 방문해서 한 2시간 정도 최준희 양을 면담을 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 그 이 방송을 좀 연기해 주세요 요청 그 배경에 최준희 양 측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방영이 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어요. 사실 왜곡, 무엇에 대한 왜곡을 언급한 걸까요? 예, 이제 최준희 씨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할머니한테 내가 단순하게 훈육,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나를 정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서 모글을 조르는 등의 학대, 신체적인 어떤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4일 밤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할머니와 최준희 양이 굉장히 충돌을 했으나 당시에는 이제 본인들의 감정이 누그러져가지고 경찰을 돌려보낸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는 정말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KBS 측에서 이제 녹화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영상의 과정 자체는 그 할머니와 최준희 양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아마도 저희가 추측컨대 전체가 전부 다 갈등일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일상적인 모습도 녹화가 돼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준희 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일상적인 모습이 물론 담겨 있긴 하겠지만 내가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지금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조금 방송을 좀 중단 요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찰은 필요하게 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 이 면담 결과를 또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MBN 동치미의 단골 출연자죠. 이 개그맨 최홍림 씨. 요즘은 또 방송인으로 불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 씨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이 사고를 쳐도 너무너무 큰 사고를 친 거야. 집에다 불을 질러버려. 집에다 불을 질러버려. 돈을 안 주니까. 집에서 불을 질러서 집에 홀라당 다 타버렸네? 그 이후로 형이 집에 오질 않아요. 왜? 자기도 크게 사고를 쳤으니까. 제가 신장이 또 안 좋으니까. 이제 원장 선생님 아내한테 최홍림 씨가 지금 투석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젠간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어떻게 할 거냐고. 둘째 누나가 형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오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카톡을 다 왔더라고, 나한테. 홍림아, 내가 서울에 올라갈 테니 병원에 예약을 좀 맡아다오. 형이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맞으면 형이 신장을 주마. 50년의 형, 왼수가 카톡 하나에 이 왼수가 이 은혜로 변하는구나. 아, 이게 또 가족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를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근 평론가님. 네. 우리가 평소에는 이 최용림 씨가 막 웃고 얘기하니까 어떤 가정사의 또 아픔, 또 본인의 아픔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네. 신장이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TV에 나왔을 땐 저렇게 활발하게 막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남들 웃기고 이런 분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 투석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방송 세상에. 활동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신장 기능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의사분이 최홍림 씨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아하.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네. 하니까 부인이 최홍림 씨 누나한테 얘기한 거죠. 이제 큰일 네. 났다고. 네. 그러니까 누나가 최홍림 씨가 의절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네. 20년째 연락도 안 하고 있는 형인데 아하. 네. 누나가 그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네. 결국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20년 동안 의절한 관계였지만 네. 그 말을 듣고 형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최홍림 씨가 작년에 이야기한 건데 형한테 지금 메시지 왔다. 네. 자기가 직접 병원 가서 이 신장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 네. 받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결과 잘 나왔나 봅니다. 아. 요번에 드디어 형한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네. 그게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입니다. 이 형을 만나러 부산행에 차편에 몸을 또 실었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옆에서 누가 간호할까요? 궁금한데 역시 뭐니 해도 아내 도경숙 씨가 제일이겠죠. 이 아내분도요. 이 최용림 씨 부인 도경숙 씨도 남편 간호를 위해서 중국에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동치미 때 하도 얘기했으니까 최용민 씨가요. 올해 연말 정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요. 도경숙 씨가요.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억이라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 80억은 80억이 난 76억이 되고 저희 아내가 갚아준 건 갚아줬지만 저도 들어간 돈이 있고 얼마 정도? 7억. 그리고 한 10몇 억은 저희 가족이 들어갔고 제 지인이 한 20억 들어갔고 그 나머지 돈을 저희 아내가 다 갚아준 거지 모든 걸 저희 아내가 갚아준 거 그렇죠? 그래도 50억 아니 그러면 내가 또 그 빚을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네, 물론 갖고 있지만 나의 지론은 돈이 있는 사람은 써야 된다. 당신이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네가 써. 내가 돈이 많이 벌면 우리 집안이 잘 살면 처갓집이 예를 들어서 못 살면 내가 다 쓴다. 단 처갓집이 잘 살면 나를 위해서 써라. 저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써야 된다. 소국장님. 네. 말만 들어도 이게 정말일까 하는데 80억 원의 빚을 아내분이 다 갚아줬대요. 물론 지금도 좀 갚고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 80억 빚지고 보통 사람 살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빚진 것도 참 그렇지만 그걸 또 갚아줬다는 것이 네. 보니까 아마 이 최용림 씨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석탄 사업 같은 것도 했고 거기서 한 60억 빚을 졌고 세상에. 또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는 이제 철강 사업하면서 거기서 한 12억 네. 또 빚을 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상당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아내가
네. 거의 한 70% 갚아줬고 네. 처가가 한 30% 갚아줬다. 아하. 이 처가 쪽이 보니까 이제 과거부터 좀 사업을 하는 네. 뭐 그런 집안이고 보니까 이제 뭐 여행사도 운영하고 아내가 네. 굉장히 좀 의류 매장도 운영하고 지금은 네. 중국에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 집안이 좀 돈이 있는 뭐 그런 네.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다고 해도 저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요. 갚아준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80억이 뭐예요? 80만 원만 친구한테 빌려준 걸 탄론하면 당장 이혼이야! 짐 싸! 뭐 이럴 텐데 80억 원을 지금 아내가 갚아줬답니다. 어쨌든 이걸 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연예계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네. 우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알콩달콩 아내가 빚 갚아준다 뭐 이렇게 외치는 연예인들이 좀 있다면서요? 예, 연예인들이 빚을 갚아준다기보다는 네. 이병헌 씨가 네. 박미선 씨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병헌 씨가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아하.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도경수 씨, 최영림 씨 부인을 제2의 박미선 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요? 근데 박미선 씨는 네. 이병헌 씨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아하. 빚은 이병헌 씨가 스스로 갚았고 이병헌 씨가 빚을 갚는 동안 박미선 씨가 가족 생활비를 낸 생활비를.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경수 굉장히 씨가 커요. 네. 도경수 씨가 더 놀라운 건데 아하. 어쨌든 이병헌 씨가 박미선 씨 굉장히 부인을 잘 네. 만났다고 알려졌고 네. 그다음에 박준영 씨가 개그우먼 김지선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김지혜 씨하고 네. 김지혜 씨가 굉장히 쇼핑 중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걱정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네. 김지혜 씨가 쇼핑에 나중에 달인이 됐는지 나중에 쇼핑 호스트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박이 나는 바람에 네. 부인 덕에 뭐 아파트도 구입을 했다고 네. 하고 네. 최양락 씨도 팽현숙 씨가 또 사업을 했는데 아하. 처음엔 하는 사람마다 다 말아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아하. 어느 날 팽현숙 씨가 네. 순댓국집을 냈는데 네.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네. 팽현숙 씨가 줄줄이 부동산을 또 구입하고 아하. 최양락 씨 몰래 네. 최양락 씨 명의로 땅도 사놓고 네. 그랬다고 해서 정말 부인 잘 만났다고 네. 이야기가 되고 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자 안에 뒀다고 하는데 이 세 분들은 정말 처갓집 말뚝에 뭐 저라는 것을 넘어서 이 부인분들을 업고 평생 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